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겪으면서 14년째 살고 있는 박학근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뭐 거의 추위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따뜻한 이 양지바른 데서 앉아서 지금 연휴가 이제 시작됐는데 요번에는 막 굉장히고 잘하면은 막 9일까지도 쉴 수 있고 참 좋습니다. 예전에 명절 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도 설레고 막 어떤 친구들 만나는 이런 재미로 막야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별로 뭐 저거 하지는 않게 생각 마음이 그렇게 설레는 거는 없어요. 에, 아무튼 이 예전에 한참 막 앞이 안 보이고 이럴 때에 이 명절 되고 이러면 내년에도 저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참 마음이 어두운데 그때 이후로 저는 그냥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이런 마음으로 늘 항상 우리 여기 힐링센터의 구호도 오늘만 잘 살자 이렇게 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와야 내일이 있는 것이고 밤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눈이 떠졌을 때 내 삶이 시작되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그 시간들을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어제 한 일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부러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괜한 시간 낭비고 내한테 주어지는 시간 오늘 이 순간 길게 생각해봐야 내일까지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이러는데요.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고 있으니까 한 번씩은 올리고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인데 2월 3일부터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9박 10일로 해서 힐링 캠프를 여기에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휴양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중간에 뭐 3박 4일 이상은 늘 뭐 오셔도 상관은 없고 이왕이면은 9박 10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지 또 그나마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이 힐링 센터 중에 또 암 환자가 하는 힐링 센터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라도 또 이걸 하면서 버티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 힘들 때에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러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후원도 좀 해주시고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은 여기 와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은 또 이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가격도 원가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고 본인들도 또 다른 데 비싼 데 가는 것보다는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몸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 뭐 이게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고맙고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께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후원을 한 분씩 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홍정민 님은 늘 지금까지 또 계속 해 주시는데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여기 오시면은 제가 맛있는 밥 한번 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암 환자한테도 이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골든 타임. 어느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서 이런 것을 어려움을 헤쳐나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경험과
또 이제 다른 암 한우 분들의 이 사례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이 골든 타임이 언젠데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에 저의 모든 경험들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제 말에 대해서 크게 뭐 알아듣는 사람들은 참 좋은 결정을 내려가지고 또 잘 되는 분들도 많은데, 또 대부분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의사들의 어떤 이런 치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면서 그래서 잘못된 결과를 맞을 때가 가장 안타까워요. 지난 세월들 저도 이제 이 센터를 직접적으로 한 게 2년이 넘었는데, 제가 상담을 오고 막 이랬는 분들한테 당신은 지금 이런 생활들을 지금 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단 이걸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건강의 관리에 또 치료에 이런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6개월, 1년 지난 뒤에 결국에는 이제 다 해봐가지고 그 시기가 놓치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안 좋아졌을 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럴 때에 딱 시기를 딱 보면은 더 이상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연락을 오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서 오셨을 때도 보면은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 제가 뭘 해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에 돼가지고 비로소 제가 생각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고 이럴 때에 참 그때도 늦지는 않았지만은 제 스스로 참 조금만 좀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또 이걸 할 수 있을 때에 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참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결정적일 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암이라는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나 이걸 잘못하면 내 목숨이 잃는다라는 이런 모든 것을 걸고 있으니까 이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두렵고 두려워요. 그게 두렵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하고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의사의 결정대로 따라가면은 가장 마음이 편하죠. 결정하는 데에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그 의사 선생님의 물론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는 않겠지만은 그 결과 어떤 치료나 이런 방법들이 또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를 가장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고 그런 어떤 상황과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데 내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검증도 해보고 그리고 이 방법이 정말 내한테 괜찮을까 사례들도 좀 찾아보면서 그래서 최선의 결정을 해서 본인이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하는 것을 귀찮아해요. 가장 중요한 목숨을 그러면 살려는 의지도 그렇게 강하면서 그런 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자기가 뭔가 좀 배워야 되는 이런 것들로만 하지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정보들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가장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누군가한테 그런 것을 맡겨버리는 거죠. 이리 와. 저 외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저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요 가장 두려웠을 때가 현대의학적인 치료로 그러니까 항암을 포기할 때
항암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이랬을 때 가장 그 결정을 하기가 두려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항암을 하기 전에는 몸이 그래도 비교적 멀쩡했고 이런 상황인데, 항암 약을 열흘을 딱 먹었는데 그 열흘 한 알 되는 이 약 하나가 내 몸에 들어가 가지고 온 몸이 붉은 반점으로 생기면서 의욕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내 몸속에 있는 간이 바깥이 일 정도면은 간은 얼마나 더 나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러다가 오히려 살려다가 더 일찍 죽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이 딱 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듣던 아프면서 죽을 이 정도로 부작용을 겪으면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아프고 이걸 약을 끊으면 그 정도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야, 그러면서 그냥 이 끊고 좀 덜 아픈 상황에서 내 생을 마감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그 약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라는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면서 뭔가 자유스러운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느낌을 나만 이렇게 그랬나 해서 여러 이제 한우들, 또 이런 암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분들, 잘 관리하면서 지내는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물어봤어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분들 대부분들이 처음에는 할 때는 참 그 결정을 하기에는 두려웠는데 막상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자유스럽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마음의 편안함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랬었구나.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이 보면은 잘 이제 판단을 못하고 결정을 주저하는 분들 대부분들이 보면은요, 그런 그 두려움이 뭐냐면 살려는 의지를 너무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것이 죽음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이 두려워서 못 내리고,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치료들을 계속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오히려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더 역효과를 내서 계속적으로 몸이 나쁘기가 빨라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저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치료에 대한 어떤 골든타임은, 어떤 특별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언제냐? 바로 내가 이렇게 계속 치료를 받겠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생기면은, 생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이거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몸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나의 모든 세포들이 나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나 이거 너 때문에 이러다가 나 죽어. 그러니까 너가 이 행동을 멈춰야 돼. 이러는 호소한다, 애원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이 세포들도 자기가 생존하려는 어떤 그건데, 나라는 이 주인이 내가 이 머릿속에 있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거부하니까 빨리 이러다가 너 죽어 하는 이런 외침이라고, 절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요, 아마도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오늘의 이 생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